기스입니다. 네, 저는 현재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치과병원 정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벌써 그 동창회 이사회에서 와인 강의가 3번째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와인의 계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샴페인을 포함한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홍종현 이사가 와인 강의 또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래서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요 라벨 읽는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들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벨을 갖다가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요새 이제 그 이마트나 아니면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 가면 진짜 굉장히 많은 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들 중에, 이 수많은 와인들 중에 내 입맛에, 내 취향에 맞는 와인을 고르려면 이 많은 와인들을 사실 다 먹어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취향에 맞는 와인을 고를 때 가장 그래도 먹어보지 않고 마셔보지 않고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레이블이거든요. 라벨. 예, 그래서 이 라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라벨을 통해서 우리가 와인의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벨 보는 방법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와인 라벨을 갖다가 제대로 읽으려면 와인은 사실은 정면에서 보이는 그 라벨뿐만 아니라 병을 이따가 이제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게 되면 백 레이블이라고 해서 뒤에도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면의 레이블과 뒤에 이제 백 레이블에 적혀져 있는 생산자들이 이제 기재를 쭉 해놓거든요. 그 와인의 정보에 대해서 그거를 사실 전부 다 100%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히 뭐 한 20분 정도 말씀드리는 것 같고 사실은 택도 없고요. 제가 공부한 이 WSET 이 기관에서는 이 와인 라벨 이해하기만 사실 책 한 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저는 그냥 오늘 아주 그냥 그 간단한 정보만 일단 추려가지고 왔습니다. 와인 라벨을 그 2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와인은 구대륙과 신대륙 와인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면 구대륙이 어디입니까? 이태리. 예, 이태리 일부입니다. 예. 그러면 신대륙은 어디입니까? 네네. 구대륙을 제외한 그 나머지 지역을 신대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와인 하면 딱 대표적으로 나오는 나라 어디죠? 프랑스잖아요. 네. 그리고 프랑스랑 지금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이탈리아, 그 다음에 또 주요한 산지 스페인, 이런 주요 산지들이 몰려 있는 유럽 지역을 저희가 구대륙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남아공, 그리고 호주. 그리고 사실 요새 중국도 또 와인 산지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구대륙, 유럽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전부 신대륙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대륙과 신대륙 이쪽 와인 레이블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왜 이 레이블 차이가 많이 나냐면 일단 구대륙 같은 경우에는 구대륙의 와인 레이블은 이렇게 이제 중간에 레이블에 가장 크게 써 있는 글자가 그 와인의 이름이거든요. 그 와인의 이름이 대부분은 지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명인 경우가 많고 신대륙은 이 가장 크게 써 있는 이 글자가 레이블에 중앙에 가장 크게 써 있는 글자가 대부분은 그 와인의 이름이나 아니면은 와이너리의 생산자의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이름 밑에 신대륙 와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거의 100% 품종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와인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와인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구대륙 레이블보다는 이 신대륙 레이블을 읽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와인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드셔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드 와인의 그래도 대표적인 품종, 예를 들어 까르비네 소비뇽이나 아니면 멀로 뭐 이런 정도, 피노누아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지명
이 수많은 지명은 알기가 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대륙 레이블이 훨씬 보기가 편하고 알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신대륙 레이블들은 이렇게 요거는 지금 호주의 투엔즈라는 와인인데요. 아마 드셔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이제 이마트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있고 요거는 이제 쉬라즈라는 품종으로 만든 와인인데요. 그래서 요 신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명보다는 지명도 써있긴 써있지만 맨 마지막에 조그맣게 써있죠. 맥라렌 메일이라고 작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나 아니면 품종을 훨씬 중요하게 레이블에 기재를 한다는 점과 그다음에 구대륙 와인은 지명 어디에서 이 포도가 났느냐 그거를 중요하게 기재를 한다는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대륙 중에서 와인 하면 대표적으로 프랑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대표적인 산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 군데는 어딜까요? 다들 알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보르도. 보르도. 보르도와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산지가 이 부르고뉴라는 산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나오는 산지가 바로 부르고뉴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네 꽁띠. 한 병에 지금 한 5천만 원, 7천만 원 그렇게 되는 와인입니다. 사실 보르도는 가장 비싼 와인이라고 해봐야 그 페트리스가 한 1,700만 원, 2천만 원 좀 안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이 부르고뉴가 보르도보다는 훨씬 요새 땅값도 훨씬 비싸고, 그러니까 포도밭 가격도 훨씬 비싸고 와인 가격도 훨씬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대표적인 보르도와 부르고뉴의 그 레이블을 갖다가 살펴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프랑스는 구대륙인가요, 신대륙인가요? 구대륙이죠. 구대륙은 뭘 제일 크게 써놓는다 그랬죠? 레이블에? 지명.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부르고뉴에서 나오는 와인 세 가지 레이블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올리비에 르플레이브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생산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같은 생산자가 만든 세 가지 와인인데 보면 왼쪽에 이 레이블은 어때요? 부르고뉴라는 글자가 제일 크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꼬뜨드본 빌라주라는 이름이 가장 크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가 생오방이라는 글자가 제일 크게 써 있잖아요. 자, 부르고뉴에서 이 부르고뉴 그 와인과 지금 막걸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 부르고뉴라는 지역은 굉장히 분단위,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큰 넓은 지역의 이름이 대표 이름으로 적혀져 있다라는 거는 이 넓은 지역에서 나는 포도를 갖다가 전부 이용을 해서 만들었다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그 이 세 가지 와인 중에서는 이 와인이 그래도 가장 그 저렴한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고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구대륙 쪽의 와인들은 이 산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비쌉니다. 좁은 지역에서 났을수록 비싸요. 그래서 중간에 이 꼬뜨드본 빌라주는 대충 이름에서 감이 오시죠? 마을이란 뜻이잖아요. 빌리지. 그래서 꼬뜨드본이라는 마을에서 난 포도로 만든 와인입니다. 그래서 같은 생산자지만 이 왼쪽에 부르고뉴라고 써 있는 와인은 가격이 한 8, 9만 원대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중간에 꼬뜨드본 빌라주 이렇게 써 있는 와인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생오방은 이제 지역 이름도 아니고요, 밭 이름입니다. 밭 이름. 그러니까 그래서 구대륙 레이블을 읽기가 힘든 게 누가 밭 이름까지 외워요. 그렇잖아요. 와인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외웁니다. 왜냐면 그 밭에 따라서 또 가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오방이라고 써 있는 이 와인은 그러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딱 맞추셨어요. 이렇게 밭 단위로 넘어가면 무조건 6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도 이거보다도 더 뛰어넘는 단위가 있죠. 밭에서도 구획을 나눕니다. 구획을 나눠서 어느 구획에서 낳느냐에 따라서 그때는 이제 1000 단위로 올라갑니다. 100 단위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 레이블을 보면 어때요? 여기에 어느 곳을 살펴봐도 품종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블을 보고서는 이 와인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을 읽기가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이제 조금 여행을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보면 많이 다니시면서 그런 이제 지역의 이름을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레이블 볼 때 조금 편하신 점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프랑스여도 보르도는 부르고뉴와 조금 표기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보르도도 기본적으로 9대륙이기 때문에 산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뭘 가장 크게 레이블에 적어 놓냐면 자기네 샤또. 그래서 그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와이너리가 대부분 이렇게 성처럼 생겼어요. 샤또가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르도 지역은 전부 귀족들이 이런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샤또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서 나왔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와인이. 그래서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레이블에 가장 크게 써 있는 이름이 바로 그 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어쨌건 그래도 9대륙이기 때문에 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크게 써 있는 이름이 바로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샤또 딸보는 생줄리앙이라고 써 있죠. 생줄리앙이라고 써 있고 요 밑에 보면 보르도라고 또 써 있습니다. 조그맣게. 보르도 안에서도 생줄리앙이라는 지역에서 난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샤또 이건 귀봉인데 보르도라는 글자가 크게 써 있잖아요. 자, 이 두 레이블을 살펴보시면 어느 쪽이 비싼 와인일까요? 왼쪽이요. 예. 왜냐하면 보르도도 기본적으로 9대륙이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 난 와인일수록 그 퀄리티가 높고 고가의 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샤또 딸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고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와인이거든요. 왜 유명하냐면 그 히딩크 감독님 아시죠? 월드컵. 히딩크 감독님이 굉장히 좋아하신 와인이어가지고 그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분들 입맛에도 굉장히 잘 보르도 와인 중에서 잘 만든 와인이기 때문에 가격은 빈티지에 따라 틀리지만 최근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격이 그냥 웬만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드실 수 있으시잖아요, 원장님들.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번 요 마트에 막 흔히 볼 수, 이거는 이마트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한번 구입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아, 히딩크 감독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파워풀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 이 샤또 귀봉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테이블 와인으로 많이 드시는 와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르도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나는 포도로 만들기 때문에 요거는 가격이 한 2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스트코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것도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래도 한 8, 9만 원대 그 팔리는 와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많이들 보실 수 있는 와인이어가지고 제가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레이블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도 9대륙이죠. 이탈리아도 9대륙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르도의 표기 방식과 비슷하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써 있는 와인은 와인 이름이나 아니면은 생산자의 이름, 그 메이커의 이름이 써 있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탈리아도 9대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써 있는 거는 바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토스카나라고 써 있습니다. 토스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태리 중부에 있는 와인 산지인데 굉장히 고급 와인 산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원장님들께서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이태리 와인을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 산지에 토스카나라고 써 있다. 그러면 그 와인은 가격이 조금 될 거다. 그리고 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티나넬로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 티나넬로는 요새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서 한 20에서 30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와인이에요. 자,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도 9대륙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도 굉장히 지역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표기 방법은 보르도 표기 방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장 크게 써 있는 거는 이제 루이스 카나스 이렇게 이제 이 와인 이름이고요. 혹시 이 루이스 카나스 기억하시는 분?
저희 두 번째 제가 와인 강의했을 때 드셨던 와인입니다. 그때는 제가 레드 와인을 갖고 왔었어요. 스페인 루이스 카나스. 근데 요거는 이제 요 레이블은 화이트 와인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스페인도 부대륙이라 산지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 스페인 하면은 어디가 제일 유명할까요? 와인 산지. 스페인의 고급 와인이다. 리오아입니다. 리오아. 그래서 여기 리오아라고 큼지막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리오아에서 난 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리오아라고 반드시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신대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대륙은 부대륙보다 조금 더 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대륙에서 요새 가장 뜨고 있는 산지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와인 레이블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르도의 와인 레이블과 비슷하긴 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도 신대륙이기 때문에 포도 품종을 굉장히 크게 써놨습니다. 필기체로 써놔서 눈에 안 띌 수도 있는데 이게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대륙 쪽 와인들은 레이블에 반드시 이 품종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이랑 그다음에 멀로, 그다음에 시라즈, 피노누아 이렇게 대표적인 레드와인 그 품종들은 굉장히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품종만 보셔도 어떤 캐릭터를 가진 와인인지 대충은 와인을 조금 드셔보신 분들은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얘네들도 이렇게 나파밸리 같이 나파밸리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파밸리 같이 이렇게 굉장히 고가의 산지들은 적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나파밸리라고 적어놓은 사람들이 오 나파밸리네 그러고 고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미국은 조금 유럽을 동경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는 오리진이라고 생각하고 유럽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따라하려는 그런 따라쟁이 기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레이블에도 이제 이런 이제 주요 산지는 기재를 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신대륙 중에 또 요새 많이 드시는 와인이 칠레 와인입니다. 칠레 와인들 굉장히 많이 안 비싸면서도 저는 굉장히 맛있는 와인이라 생각합니다. 요 몬테스 알파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요새는 편의점에서도 와인 많이 팔아서요. 이 몬테스 알파는 거의 칠레의 국민 와인이고요. 요 지금 블랙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대 정도 되는데 되게 맛있어요. 이거 4만.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 칠레라서 저렴한 거지 품질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칠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미국 레이블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와인 이름이 가장 크게 기재되어 있고 역시나 품종이 굉장히 중요하게 크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그래서 칠레, 그러니까 똑같은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품종이어도요. 미국에서 그 생산된 우리 그냥 줄여서 까쇼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생산된 까쇼와 칠레에서 생산된 까쇼는 캐릭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까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그 바닐라 향이나 그런 오크 향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미국 까쇼는 너무 좀 느끼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칠레 그 까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라닌 성분이 조금 많아서 특징적으로 피망 향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피망이 고추과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알싸한 그런 풀향 같은 게 나는데 그 향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미국 까쇼는 버터리하고 좀 느끼하고 나는 칠레 까쇼가 더 맛있다 하면은 사실은 이 칠레 까쇼를 더 선호하시는 거고 사실 와인은 개인 취향입니다. 개취이지 뭐 누가 나는 보르도 와인만 마셔 나는 부르고는 와인만 마셔 뭐 그러면은 그래 뭐 그렇게 해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칠레 와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 입맛이 저렴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실 테니까 오늘 드실 와인들 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야데 까데나스 브리나뚜르라는 까바입니다.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인데요. 요거는 스페인 와인입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역의 와인인데요. 대부분 스페인 까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 토착 품종들로만 블렌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까바는 특이하게도 샤르도네이를 50%를 블렌딩을 해서 굉장히 조금 까바치고는 고급진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드셔보시고요. 이 까바는 지금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까바입니다. 그래서 맛이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마음으로는 샴페인을 깔아드리고 싶지만 사실 샴페인은 너무 고가라서
근데 거의 이게 뭐 샴페인처럼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요. 숙성 향이나 풍미나 이런 거는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항상 동창회 여기 이사회 때 와인은 첫 번째는 스파클링 와인을 고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레드 와인을 골라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와인을 화이트 와인으로 골랐습니다. 오늘 메뉴가 보니까 해산물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샤르도네인데 끄무 빌리지 샤르도네이라는 샤르도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새 이제 떠오르는 산지 뉴질랜드도 요새 와인 산지를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북섬에 있는 오클랜드 지역의 샤르도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레이블 보는 법 그러니까 배우셨으니까 요 보시게 되면 그 와인 이름, 와인 메이커 이름 가장 크게 써 있고 여기에 품종이 샤르도네이라고 적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드실 와인은 레드 와인입니다. 뒤에 쪽으로 가면 이제 그 육류가 서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레드 와인 골라봤고요. 이 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쉬라즈로 만든 와인입니다. 쉬라즈는 레드 그 포도의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특징이 어떠냐면 굉장히 탄닌도 높고 바디감도 높은 그리고 굉장히 후추 향이 특징적으로 강한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 쉬라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식이랑 좀 매칭이 잘 되냐면 그냥 이렇게 생고기 구운 것보다는 조금 양념이 가미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백립 같은 거, 백립이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곱창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곱창, 무슨 양대창 이런 데 가보면 요새 와인들 많이 서빙돼요. 그래서 요 이제 그 곱창에도 막 양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쉬라즈는 워낙에 파워풀한 와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양념들을 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와인으로 이 쉬라즈 한번 드셔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쉬라즈라고 품종이 기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맥라렌 베일이라는 호주에서 쉬라즈의 굉장히 고급 산지입니다. 그래서 요 와인 한번 맨 마지막으로 드셔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드시는 순서가 바디감이 약한 거부터 바디감이 강한 거 순서대로 드셔야 이 골고루 그 와인의 진가를 갖다가 다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오늘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